이동하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시사의 패널 진행자 홍혁재입니다. 다들 여름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What's in my news. What's in my news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두 가지만 꺼내 밀도 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지민 학우님이 패널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름방학이 되고 나서 이제 첫 촬영에 돌입했는데 방학은 잘 보내고 계시는지? 네, 저 열심히 놀고 열심히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 알바 뭐 하세요? 저 학원 알바. 학원 알바. 그렇군요. 저는 저도 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What's in my news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이제 쿠팡 과로사 의혹과 동성 부부의 첫 번째 법적 권리 인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이슈는 쿠팡의 과로사 의혹입니다. 이게 사실 쿠팡 과로사 하면 예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은 최근에도 한번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5월 28일에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던 40대 남성이 출근 전에 자택에서 쓰러져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사인은 심근경색의증 등인데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했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언론에 신상이 나와 있기도 한데 주 6일 동안 이제 저녁 8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 평균 10시간 반을 주 6일 동안 일을 하셨고요. 이제 근무지는 이제 그 창고인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이제 배송 구역인 서울 상봉동을 이제 큰 트럭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루에 총 3회를 왕복을 하더라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8시 반에 처음 창고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또 배송을 하시다가 1시 반에 2차로 돌아와서 또 갖고 가서 또 배송을 하고 마지막으로 4시에 가서 7시까지 총 이제 배송을 마치는 그런 일인데, 총 이게 이동거리가 1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요는. 네. 왜 이렇게 10시간 반이잖아요. 하루 10시간 반이고 6일 하면 60시간 넘고 거의 70시간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과로를 해야만 했을까를 좀 알아보고 언론 보도도 봐보니까 PDD라고 프라미스 딜리버리 데이트 해가지고 밤 12시 이전에만 쿠팡에서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송이 보장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쿠팡 로켓 배송의 핵심인데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렌징 제도라고 또 있는데, 이거는 상시 구역 회수 제도라고 택배 노동자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업무 수행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 대리점이 쿠팡 자회사인 이제 쿠팡 CLS로부터 위탁받는 물량이 조정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걸 실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물량 조정은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에 따라 배송구역이 회수되면 해당 구역 담당자인 택배 노동자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해고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상태가 됩니다. 일례로 이제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는 A씨는 이 언론 보도에 나온 건데, 최근 할머니 상을 치르느라 이틀간 일을 하지 못했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복귀를 했는데 본사 측이 업무 수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A씨가 담당하던 배송 권역을 박탈해가지고 이 A씨는 배송 권역이 사라져 일감이 없어져서 사실상 해고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시길 지난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 이제 일감이 없어졌다는 얘기만 듣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클렌징 제도, 상시구역 회수 제도가 이제 노동자들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DD를 못 지키면 이제 위탁 계약이 즉시 해지되고 그 구역을 박탈당하는 거죠. 근데 이 해지 기준이 0.5%라 가지고 이제 200개 중에 1개인 거죠. 0.5%면. 그래서 이제 7시까지 배송이 완료돼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시까지 이
이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권역이 박탈당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자기 일만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역에 동료 배송이 밀리면 그것까지 같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망하신 분에 관한 쿠팡 과로사가 이슈가 된 것도 이 카톡 내용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이게 밀렸다 그래서 분이 이거를 다 처리해 줘야겠다라는 그 독촉 문자가 있었고 이제 이 사망하신 분이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라는 이 워딩을 쓰셔가지고 이게 카톡 내용이 화제가 되면서 이슈가 됐는데 이게 자기 몫이 아니라 동료 목 처리 지시를 받고 나온 카톡 내용입니다. 이게 이번에 사망한 분이 이제 배송 물량을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알바까지 고용한 정황이 나왔는데요. 기존에는 하루 평균 256개였던 물량이 이제 296개로 늘고 배송 구역까지 달라져가지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물량 한 개당 900원으로 회사에서 받는 수수료를 그대로 건네고 알바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바한테 직접 취재한 기사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50개에서 많게는 80개까지를 그 알바한테 넘겨서 같이 배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망하신 날 전날인 5월 27일 밤부터 28일 새벽 마지막 그 근무 때는 무려 점점 물량이 늘어서 원래 200 몇 개였다가 그날은 400개가 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 234개를 알바에게 맡겼고 그날 오후에 정 씨가 이제 숨지게 된 것이죠. 이제 2020년에도 비슷하게 과로사로 고인이 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규제가 달라지지는 않았나요? 2020년에 사실 이 쿠팡뿐만이 아니라 택배 이제 배송 관련해서 과로사 사태가 꾸준히 있었고 이제 2020년에 집단 과로사 사태가 난 이후에 이제 물류산업 문제 개선을 위해 재정 논의가 다 이루어지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됐는데 이제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알아봤는데 쿠팡이 그때 그 배송 관련 자회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사업자 등록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 합의 당시의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 사회적 합의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그래서 이 클렌징 제도 아까 계속 설명해드린 클렌징 제도가 제일 문제였는데 이거는 또 이때 뭐 제정된 법을 좀 교묘하게 악랄하게 이용해가지고 편법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꾸준히 작년에도 그렇고 뭐 올해 이번에 사망하시고 나서 또 그 택배 업계에서 또 말도 되게 많이 했는데 아직 이제 당국에서 뭐 해결책 같은 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이거 조사하면서 네. 어떤 걸 느끼나요? 제가 최근에 뭐 특강 들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오셨던 기자님이 이걸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기자님이셨더라고요. 노동 전문 기자분이셨는데 이거를 취재하면서 아무래도 그 배송 택배 관련해서 과로사 이게 꾸준히 일어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또 쿠팡이 좀 특이한 케이스더라고요. 그 로켓 배송으로 갑자기 훅 이렇게 업계를 차지하고 그래서 그때 예전에 이루어졌던 사회적 합의를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그때 제가 특강 때 들었는데 쿠팡이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로켓 배송도 있고 약간 그 배송 관련해서 되게 좀 압도적인 인지도가 있잖아요. 전 쿠팡을 물론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근데 또 이 기사에 달린 댓글도 보고 하면은 굳이 진짜 바로 어제 시키면 바로 오늘 이렇게 굳이 안 와도 되니까 이제 무리한 그런 택배 배송 기사들을 좀 무리하게 이렇게 독촉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소비자 입장에서 오히려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이
굳이 좀 이렇게 빡빡하는 뭐 이런 걸 굳이 안 지켜도 되지 않을까. 좀 더 택배 기사들을 좀 고려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이슈는 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입니다. 이제 간단히 말해서는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라는 건데, 이제 이 사실이 이슈가 된 데에는 이 판결이 국내에서 동성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사례여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법원에서는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맺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제 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성 연인 사이에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거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전원 합의회를 열고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 씨가 이제 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 소성욱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배우자 김용미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김 씨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이때 공단에서는 가능하다면서 소 씨를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몇 달 뒤에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착오였다면서 8개월 만에 취소를 하고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보험료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 씨가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건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면서 행정소송을 한 건데요. 1심 결과에서는 법이 말하는 사실혼은 남녀 결합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이 같다고는 볼 수 없다 라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었습니다. 이제 동성 결합이 혼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사실혼이 아니다라고 본 건데, 이제 2심에서는 조금 다르게 소 씨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이 1심 판단을 뒤집었었습니다. 이제 재판부에서는 사실혼은 법률론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 있는 신분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을 한 것이라면서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 생활을 하는 동성 커플은 오히려 인권 측면에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법원도 원심과 같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공단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을 처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서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다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해 위법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어 두 사람의 관계가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행위고 그 침해 행위도 이제 중하다라고 밝힌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데에 대해서 공단이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당분간 현행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판결 다음 날인 19일이죠. 촬영 기준 어제인데 어제 오전 한 동성 부부가 대법원 판결을 보고 공단에 이제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해진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냐라고 직접 문의를 했는데 공단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취득이 불가하다라고 알린 겁니다. 그럼 재판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아직 공단에서는 취득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그러면? 그 이유가 아직 그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이제 업무 관련 지침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제. 근데
보건복지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돼서 일정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은 이제 판결문을 통해서 공단의 업무 지침이 직장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의 인후보증서 제출만으로 이제 사실상 혼인 관계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지침 개정을 고수하는 공단이 되게 소극적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시면서 혹시 뭐 따로 든 생각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동성 부부 법적 권리를 첫이잖아요. 아, 그래서 되게 저도 관심 깊게 봤던 거고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의견이 오고 가더라고요. 뭐 너무 좋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뭐 긍정적인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차별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별점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꺼내드릴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학우분들의 바쁜 하루속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왓츠 인 마이 뉴스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민, 홍혁재, 홍송현, 조영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